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불평등, 갈등 이런 게 여전히 존재해요. 말레이시아는 토착 말레이인에 대한 특혜가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1970년대에 말레이계 토착 원주민하고 중국계 그리고 인도계 뭐 이런 사람들과 소득 불평등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그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라는 정책으로 부미푸트라라는 정책을 실행을 했어요. 사실 부미푸트라는 땅의 아들, 토착민, 원주민 이런 뜻인데요. 이 부미푸트라 정책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중국계, 인도계한테는 그런 혜택이 없는데 말레이계는 감면 혜택을 받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 중국 사람들이나 인도 사람들은 세금은 우리가 다 내고 나라는 우리가 다 먹여 살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대학 입학 정원에서 말레이인의 필수 입학 쿼터를 두기 때문에 제가 중국인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중국인이고 A 대학에 가고 싶어요. 제가 훨씬 더 공부를 잘하고 제 원서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공부를 못한 말레이 사람이 합격을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 굉장히 억울하겠죠. 기업의 채용 요건 중에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의 비율을 나눠놓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건 정부에서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물론 편법으로 그렇게 채우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말레이인들은 굳이 근면성실하게 일을 하지 않아도 취업도 잘 되고 다시 새로운 직장 구하면 되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말레이인들을 이 부미푸트라 정책이 게으르게 만든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직접 채용했던 말레이계 얘기를 드려보면 20대 초반이었고 인터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력서를 달라고 했었는데 근속기간이 3개월, 4개월을 못 채우는 회사가 8개가 넘었었어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그냥 그만두고 다른 직장 찾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1년 전에 바뀌었던 마하티르 정부가 이런 게 역차별이다, 인종 간 불평등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좀 누그러뜨리려는 조짐을 보이려고 했더니 지난해 말레이계가 메르데카 광장 앞에 모여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어요. 왜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혜택을 없애려고 하냐, 말이 안 된다. 그런 여파 때문인지 일부 지역에서 2019년에 들어서 보궐선거를 진행을 했는데 집권 여당이 패배한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레이계만을 우대하는 정책은 역차별의 소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가 성숙한 국가로 바뀌기 위해서는 전 반드시 해소돼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중국계랑 인도계가 굉장히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7번째, 한국에 비해서 생활 편의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일단 차가 없으면 생활이 매우 불편해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국보다 차량 등록 대수가 말레이시아가 많아요. 인구는 2천만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차가 없으면 일상생활을 하기가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차를 먼저 구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차량을 구입할 때 주어지는 뭐 5년, 7년, 9년, 10년 이런 론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차를 구입을 하는 거죠. 경전철이나 모노레일 뭐 이런 노선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처럼 되게 촘촘하게 연결돼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뭐 어디 입구역을 나가면 정말 그게 있잖아요. 여기는 그런 입구역을 나가도 그게 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차로는 한 7, 8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대중교통을 뭐 버스랑 지하철, LRT, MRT 이런 걸 같이 이용하다 보면 그게 막 40분, 50분 걸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너무 불편하잖아요. 인도도 잘 없어요. 우리나라는 걷기 좋은 골목이나 대로변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뭐 인도가 있다 갑자기 걸어갔는데 인도가 사라지고 육교가 나오고 고속도로가 나오고 저 철조망을 넘지 않으면 난 저쪽으로 갈 수 없겠다 싶은 뭐 이런 황당한 경우들도 되게 많고 횡단보도는 쿠알라룸푸르 시내 아니면 거의 잘 없어요. 진짜 잘 없어요. 보행도 쉽지 않고 그리고 날씨가 1년 내내 31도, 뭐 32도 그리고 햇볕도 뜨거운 편인데 그 날씨에 어디를 빠릿빠릿하면서 걸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길도 불편한데 그 날씨에 걸어다니면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러거든요. 옛날 제 직장에서 점심 회식을 하자 그래가지고 어디냐 그랬더니 뭐 그냥 차에 타래요. 그래서 차 3대를 끌고 직원들이 나갔어요.
근데 막 40분 동안 주차를 못하고 회사 근처였는데 그래서 도대체 어디 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정말 제가 건너면 40초 만에 갈 수 있는 길 건너에 있는 중식당에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주차를 못하고 40분 동안 돌 거면 그냥 걸어오지 말이 되냐 이게 지금 점심시간이 40분이나 지났다 라고 했더니 말레이시아에서 걷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이나 웹 서비스 이런 것도 굉장히 불안정할 때도 있죠. 뭐 우리나라 같으면 뭐 페이, 네이버 페이, 카카오 페이 이런 걸로 뭐 물건 사고 이런 거 10초도 안 걸리잖아요. 뭐 IT 업계에서 하는 얘기로는 페이가 3초 이상 걸리면 그건 망한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고도로 발달된 페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영화표 하나 예매하기에도 너무 힘들어요. 인터넷이 다운될 때도 있고 뭐 등록된 아이디나 이런 게 검색 안 될 때도 있고 은행 계좌 이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불편하고 비행기 표 사다가 한 6, 7번 오류 나가지고 표 사는 걸 아예 포기한 적도 있고요. 결제를 완전히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쇼핑몰에서 결제가 안 돼가지고 물건이 안 온 적도 있어요. 그리고 뭐 한 달에 3, 4만 원 정도 내야 되는 케이블 TV가 있어요. 아스트로라는 굉장히 유명한 케이블 서비스가 있는데 500만 가입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그런 서비스도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리면 송출이 중단돼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한일전을 보고 있는데 TV가 까맣게 변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없죠.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 일은 말레이시아에서는 벌어집니다. 아니면 매월 며칠 뭐 이렇게 정해진 날짜에 나와야 되는 고지서 같은 게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인터넷 비용을 한 달 온라인으로 결제를 했는데 그 다음 달에 지난달 결제가 안 됐다면서 2번 중복 청구가 된 적도 있고, 친한 친구 중에 하나는 8년 전에 어디서 과속을 하다가 그게 찍힌 거예요. 근데 그게 8년 만에 날아오면서 8년 동안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재판을 받으러 간 적도 있어요. 되게 황당하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나라입니다. 8번째,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사고방식이랑 문화가 굉장히 달라요. 동남아 사람들의 국민성을 보통 논할 때 사람들이 입을 모아 하는 소리가 동남아 사람들이 싫은 소리를 잘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한테 기분 나쁠 만한 소리를 아예 입 밖에 잘 꺼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좋다 씩 웃고 넘어가는데 그게 사실은 진짜로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뭐 당연히 싫은 소리를 자기가 하는 것도 싫어하는 만큼 듣는 건 더 싫어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동남아 국가에서 뭐 사업을 하거나 직원들하고 일을 할 때 크게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잘못한 직원한테 소리를 지르거나 망신을 주거나 이런 일들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정말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후 일에 정말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등에 칼을 꼽는다든지 배신을 한다든지 갑자기 회사를 안 나온다든지 정말 다양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남한테 좋은 이미지를 주고 싶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no problem, no problem, no problem, 뭐 놀라, no problem, no worry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걱정 말라고 한 일들이 근데 사실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질질 늘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고 애초부터 그냥 no problem이 problem이었던 경우도 있어요. 그냥 거짓말이었다거나 그냥 임기응변으로 no problem이라고 쉽게 얘기해놓고 사실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확실하다고 느꼈던 일들이 생각보다 되게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말레이시아에서는 종종 일어나요.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마음의 여유를 갖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은 정말 사람을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처음 만났을 때 분위기 진짜 좋거든요. 다 노프로블럼이래요. 너무 좋대요. 자기 할 수 있대요. 근데 안 되는 경우가 자꾸 반복이 되면 약간 이 나라 사람들 믿기가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려니 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이곳 생활이 더 어려워지겠죠. 당연히 이런 걸 처음 겪으시는 분들한테는 모든 게 정말 당황스러울 수가 있고, 흔히 말레이시아에서 볼레라는 말을 많이 써요. 말레이시아 볼레, 볼레, 브로 몰레 할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느낌이 오시죠?
영어로 캔이랑 똑같은데 이 캔이 사실 말레이시아 볼래, 말레이시아는 할 수 있다 라는 그 국민적인 단합 슬로건으로도 쓰여요. 근데 현지인들은 사실 되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나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을 때 자기들끼리 약간 자조적으로 스스로를 좀 비웃는, 낄낄거리면서 아 말레이시아 볼래, 몰래 아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런 일 있을 수도 있지, 여기 말레이시아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좀 씁쓸하죠. 네, 재밌는 차이점이죠. 9번째, 때로는 한국에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사실 범죄나 치안에 관해서는 말레이시아가 다른 동남아 국가보다는 안전하다고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그게 제가 한국인이고 남자고 또 치안이 좀 상대적으로 좋은 도심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저한테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워낙에 저는 좀 조심을 하려고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죠. 뭐 예를 들면 혼전 성관계가 금지되어 있어요, 무슬림들한테는. 그런 커플이 아이를 낳아서 영아를 유기한다든지, 오토바이 날치기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든지, 아니면 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서 안에 있는 물건이 귀중품처럼 보여서 그 유리를 부수고 차 안에 둔 물건들을 다 훔쳐서 달아났다든지, 뭐 이런 얘기는 되게 자주 들었어요. 최근에 일어났던 가장 충격적인 사고 중에 하나는 그 한 달 살기로 유명한 조호바루 근처에 빠시르 구당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빠시르 구당 지역에서 어떤 공장이, 화학 공장이 폐오염물을 강물에 흘려보냈다가 거기서 독가스 성분이 유출되는 바람에 학생을 포함해서 그 지역 주민 3,000명 정도가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 상상조차 못할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하기 힘들죠, 한국에서는. 자연재해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국가라고들 얘기를 하는데요. 쓰나미나 지진 같은 것도 거의 없고 홍수나 뭐 태풍 이런 거에 피해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아요. 다만 이제 스콜이라고 해서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리는 그런 때가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 배수시설이 잘 안 돼 있어서 어처구니 없는 물난리를 겪을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살던 집 앞에 10차선이 넘는 고속도로가 있었는데 10차선 넘는 고속도로 건너편에 쇼핑몰에 물이 차서 쇼핑몰 물건이 고속도로로 쏟아져 나온 적이 있어요. 저 진짜 그때 깜짝 놀래고, 그 물이 빠질 때까지 집에 12시까지 못 들어갔었거든요. 아니면 마른 하늘에서도 천둥, 번개, 벼락 뭐 이런 게 많이 치기 때문에 제가 살던 아파트 근처에, 왜 제가 살던 아파트 근처에 이런 일이 많았죠? 조깅을 하던 커플이 벼락에 맞아서 사망한 경우가 있었고요. 골프를 치던 사람들이 번개에 맞아서 사망했다라는 얘기도 들어본 적은 있어요. 그건 뭐 근데 아주 확률이 높거나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일어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죠. 근데 치안이 굉장히 좋다라고 평가받는 한국에서도 종종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말레이시아만 이런 상상 못할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사실. 하지만 항상 조심하시는 게 좋긴 하겠죠. 두 번째, 아무리 말레이시아가 살기 좋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여기서 이방인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살아가기에 충분히 좋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사실 말레이시아는 결국 내가 태어난 나라가 아니고 내가 자라온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되게 고독하고 막막하고 외로울 수도 있겠죠. 뭐 까닭 없이 막 우울증에 걸려서 눈물 흘리시는 분들 얘기도 들어본 적 있고, 뭐 친구나 가족이 그리운데 자주 못 보니까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본 적 있고, 그리고 또 뭐 본 적 있고, 그리고 여기서 먼저 도와준다고 손길을 뻗어온 현지인들이나 심지어 한국 사람들한테도 나쁜 일을 당하시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뭐 그거는 비단 말레이시아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겠죠. 다른 나라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겠지만, 공휴일 해외 나가면 한국 사람 조심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공휴일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가족 중심 문화가 발달을 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가족끼리 모이고 뭐 식사하고 여행 가고 이런 현지인들을 보면 좀 부러워지고, 아 나는 좀 외롭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살다 보면 뭐 아플 때도 있고 다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말레이시아 의료 기술이 다른 동남아 국가들보다 훨씬 좋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생판 모르는 진짜 말도 잘 안 통하는 데 가서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프고 무슨 증상이 있는데 나 좀 어떻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쉬운 일은 아니라서 그럴 때 좀 서러울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한국은 워낙에 의료기술이 발달을 해 있고 의료보험도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별거 아닌 치료를 받고 엄청나게 높은 금액을 지불하려고 하면 되게 그게 서러울 때가 있어요. 서글프기도 하고. 그리고 보통은 그리고 보통은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에 가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나는 한국에 그렇게 가보고 싶은데 죽기 전에 한국에 가는 게 꿈인데 너는 왜 그런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굳이 말레이시아에 왔느냐 이런 질문을 들을 때가 되게 많아요. 저는 여전히 말레이시아 생활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지만 그런 질문을 들으면 정말 내가 자라고 태어난 내 나라 땅을 도망치듯이 여기 와서 살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무리 제가 여기 오래 살고 현지인처럼 적응을 한다고 해도 이 사람들한테는 우리는 여전히 이방인일 수밖에 없죠. 결국 여기가 제가 태어나고 제가 살아왔던 내 조국이 아니라는 점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되게 굉장히 고독하고 막막하고 외롭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 생각은 삶의 터전을 바꾸는 일은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고독과 외로움을 선택하는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말레이시아에서 살기 어려운 10가지 이유라는 영상인데요. 사실 브런치라는 공간을 제가 작가라는 이유만으로 살기 좋은 10가지 이유를 썼던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특정 다수에게 살기 좋다라는 의견을 제 맘대로 얘기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살기 어려운 10가지 이유도 전달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게 제가 브런치 작가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경험을 해보고 내가 너무 좋은 쪽으로 쓰지만은 않았나 라는 고민을 한 다음에 현지 친구들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려고도 하고 신문도 읽어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하면서 정말 내가 생각하는 살기 좋은 것들이 살기 좋은 이유가 맞는 건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살기 어려운 이유가 살기 어려운 이유도 맞는 건지 이걸 확인하는데 되게 많은 시간을 썼었거든요. 여전히 말레이시아가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해요. 저는 말레이시아의 삶의 태도, 그리고 그 말레이시아를 좋아하는 저의 근본적 이유와 그 바라보는 시각이 변함이 없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말레이시아를 은퇴 이후에 살고 싶은 나라 10위 안에 계속 올려놓는 이유도 반드시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살기 좋은 나라의 선택지 중 하나에 말레이시아를 고려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매력을 전달해 드렸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단점마저도 솔직하게 제가 2년 반 동안 살면서 느꼈던 바를 여러분들한테 가감없이 전달했을 수 있었기를 빌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